안녕하세요. 지브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오늘 제 3강이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좀 더 스무스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적용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움을 추가를 하는 것이죠. 오늘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지난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움직임이 좀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너무 기계적인 느낌으로 일정한 속도 아니면 일정한 방향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부드러움을 추가를 할 건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 스플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플라인을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여기에 컨트롤 창이 나오는데요. 스플라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스플라인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키프레임을 준 것들이 여기에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그래프에 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딱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더 추가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말로만 들으니까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컨트롤 창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까지가 스플라인 컨트롤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상단 먼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위아래 화살표랑 좌우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는 확대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화살표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 그래프의 크기가 커지죠. 실제로는 그대로인데 뷰어상에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좌우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대각선 화살표 있죠. 여기 줌 투 핏인데 얘를 딱 눌러주시면은 내가 키프레임 먹인 것들을 딱 핏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보여지죠. 그리고 옆에는 돋보기인데 얘는 줌 투 렉탱글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한번 딱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서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딱 손을 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확대가 됩니다. 저는 보통 줌 투 핏을 눌러서 사용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또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스크롤을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면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스크롤 위아래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 버튼을 위아래로 돌리는 게 아니라 휠을 위아래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가운데를 딱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점 3개의 메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how Only Select Tool은 제가 만약에 요 백그라운드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스플라인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백그라운드에 아무런 키프레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플라인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다시 트랜스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쇼 논이 있죠. 얘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트 에디 필터는 굳이 지금 요거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세팅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콜랩스 월 컨트롤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확장이 돼 있잖아요. 얘를 그냥 모아주는 거, 접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익스펜 당연히 켜주는 거. 그리고 익스포즈는 모든 컨트롤을 익스포즈 시키는 건데요. 노출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사이즈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그러니까 내가 주지 않은 값들에 대한 컨트롤 창도 다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접을게요. 그리고 당연히 셀렉트 올 툴은 이 툴을 다 선택하는 건데 지금 다 선택이 돼 있으니까 디셀렉트 올 툴을 먼저 눌러볼게요. 이러면은 디셀렉이 되고 다시 누르면은 전부 다 셀렉이 되죠. 그리고 셀렉트 원 툴 이거는 당연히 하나만 셀렉을 하는 거겠죠. 눌러주면은 요 사이즈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얘를 딱 누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그쵸? 근데 만약에 셀렉트 올 툴을 딱 눌러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면은 하나를 추가했다가 또 하나를 더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키가 먹혀져 있는데 동일하죠. 여기 사이즈요. 그쵸? 그냥 쭉 1로 되어 있죠. 여기 보셔도 사이즈가 키프레임에 먹혀 있긴 한데 그냥 1이죠. 이런 경우 그냥 사이즈를 빼주셔도 되고 냅둬도 상관이 없겠죠. 보기 불편하니까 저는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부드러움을 이제 줘볼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번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자물쇠가 찍혀있는 이 부분들이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키프레임 옮겨볼까요? 또 여기로 옮겨지죠? 또 옮기면은 여기로 옮겨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값이 다 일정한 거예요. 그쵸? X값과 Y값이 계속 일정하니까 직선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빈 화면을 딱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F를 눌러주시면요,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플랫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핸들들이 있죠. 이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곡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F를 눌러주면은 딱 플랫하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이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최대한 플랫하게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키프레임이 있는 구간은 조금 더 변화가 적은 애니메이션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약간 체감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처음에 움직일 때 이 초반부, 이 앞부분에서는 움직임이 적어요. 그쵸? 적어지다가 갈수록 이렇게 커지죠. 지금 한 프레임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끝날 때쯤에는 다시 또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확 움직이다가 끝날 때쯤에는 움직이는 폭이 작아지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플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전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고 F만 눌러줘도 기본 이상은 합니다. 그냥 직선으로 두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가 아니라 따로 이 핸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이 동그라미가 앞에서는 확 나왔다가 뒤에서는 서서히 스무스하게 탁 멈추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키프레임이 시작되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키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 핸들을 또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가파라지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엄청 순식간에 바로 와버렸죠. 한 프레임 만에. 그리고 요 놈을 또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 포인트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가 원래 센터 지점인데 센터를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센터를 이렇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센터가 0.5였잖아요. 근데 지금 수치가 0.5보다 더 높아졌죠. 그럼 뭐냐, 얘가 이 센터를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얘를, 그래프를 잡아서 센터를 넘지 않게 이렇게 내려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좀 너무 빨랐으니까 한 요 정도로 좀 더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좀 짧아가지고 티가 많이 안 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키프레임을 좀 늘리고 싶어요. 그쵸?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요 놈을 이용하시는 거죠. 얘는 이제 쉐이프 박스인데요, 얘를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키프레임을. 그러면 이렇게 딱 잡힙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면은 이 키프레임이 스트레치가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전체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쉐입 박스를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좀 밀어주시면은 이 키프레임이 같이 밀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은 타이밍이 길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을 해볼게요. 이제 좀 늘어났으니까 얘를 조금 더 가파르게 해볼까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앞에서는 확 났다가 마지막에 스무스하게 쓱 가죠. 반대로 이번에는 천천히 갔다가 확 빠지는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이 플랫해야겠죠? 그럼 얘는 플랫하게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키프레임을 또 이렇게 가파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아까 그 F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플랫하게 했던 이런 옵션들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토글이 있죠? 얘를 보면은 얘가 스무스, 그래서 딱 눌러주면은 좀 스무스하게 그래프가 바뀌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 직선의 그래프죠? 그리고 요 놈은 스텝 인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딱 계단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뚝뚝 끊겨요. 이런 식으로 약간 기계식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얘도 동일합니다. 얘는 스텝 아웃이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또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번이 좀 유용한데요. 이제 리버스랑 셋룹, 그리고 핑퐁, 그 다음 릴레이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얘네를 그냥 F를 눌러서 플랫하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가 뒤집히죠. 그러면은 거꾸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셋 루프는 반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루핑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이 59프레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데 이 클립의 길이가 길면은 쭉 반복이 되겠죠. 핑퐁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핑퐁 핑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지금도 영상 길이가 짧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릴레이티브는 약간 연관되는 걸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더 옆으로 가고 더 옆으로 가고 더 옆으로 가고 완전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이거 말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0에서 위로 올렸다가 키프레임 주고 한 25프레임 정도에 내려오죠. 25 말고 40까지 가죠. 40프레임에 이로 딱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도 키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하면은 그냥 여기서 딱 떨어지고 멈추겠죠? 좀 느리네요. 이거를 제가 탕탕탕 하면서 튕기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스플라인을 딱 켜주시고요. 지금 플레이 해보면은 떨어지는 게 너무 속도가 느리죠. 중력이 좀 없는 느낌인데, 그래서 얘를 좀 타이밍을 바꿔볼게요. 좀 줄여보고요. 더 얘네만 줄여야겠네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지금 얘가 탕 갔다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뭔가 농구공처럼. 그쵸?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키포인트가 아닌 다른 선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마우스 버튼에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그때 딱 클릭을 하면은 키프레임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딱 클릭한 곳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를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뭐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릴 거예요. 내리면은 얘가 위로 뜨죠, 공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가파르게 한 요 정도로 할까요? 너무 절반까지는 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그리고 한번 대충 해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또 한 이쯤에는 또 한 요 정도. 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이 튀기는 그런 느낌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얘네를 전체를 선택해서 뭐 플랫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플라인 값을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스플라인 옆에 있는 이 키프레임, 이 키프레임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브스튜디오의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